안녕하세요. 한의사 양반입니다. 파인 흉터는 치료가 어려운 영역이라 치료법에 정답이 없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해 왔는데요. 그 와중에 거의 사라져버린 시술도 있고 새로 개발된 시술도 있고 시대에 따라 나름의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흉터 치료 트렌드 변화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흉터 때문에 정보를 찾아보고 있거나 흉터 치료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재미삼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2013년부터 흉터 치료를 하면서 10년 내내 새살침 시술만 했지만 여러 가지 흉터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저희 병원에 내원한 환자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듣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받는 흉터 치료의 트렌드가 은근히 좀 바뀌는 걸 느꼈고 파인 흉터 치료가 어떤 방향성으로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대에는 레이저 치료의 시작과 함께 강한 박피 시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피부에 흉터가 많아서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면 마치 과일을 깎듯이 피부를 깎아버리면 맨들맨들해질 것 같은데, 또는 피부를 전체적으로 녹여버려서 한꺼풀 벗겨내버리면 매끈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술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피부를 깎거나 녹이더라도 다시 자라나는 피부가 꼭 매끈하게 재생되지 않을 수 있고, 피부를 깎거나 녹이는 걸로 인해 손상이 많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며 심한 염증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즘에도 각종 피부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훨씬 심각한 이야기 같죠? 그러다 보니 레이저 기기의 탄생, 발달과 함께 강한 박피술로 흉터를 치료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 후 비교적 간단하고 박피에 비해 부작용도 적은 레이저 시술이 흉터 치료의 주류가 됩니다. 제가 봐왔던 많은 수의 환자들도 레이저 치료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3년에서 15년 정도 제가 이 일을 하던 초반에는 레이저 치료도 좀 강하게 시술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술 후 딱지나 진물이 엄청 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대략 몇 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이 딱지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흉터는 치료가 어려운 영역이고 피부에 많은 자극을 줄수록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강한 레이저 시술로 인한 불편함이 또 생겨납니다. 피부가 얇아졌다, 예민해졌다, 레이저 치료로 인해서 새로운 흉터가 생겼다.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레이저 시술에 대한 환자분들의 이야기도 해가 갈수록 이 레이저 강도가 약해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요즘에는 환자분이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좀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딱지나 진물이 별로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병원에서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향, 즉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치료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효과가 좀 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시술 방법의 변화가 생깁니다. 최근에 많이 시행되는 방법인데 어느 한 가지 치료를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프락셀 레이저 10번 또는 도트 필링 10번 받기 이런 식보다는 비교적 약한 레이저 치료와 서브시전, 필링 등의 시술을 섞어서 치료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방법의 장점은 피부의 다양한 자극, 예를 들어 레이저는 피부 표면, 서브시전은 진피층 좀 깊은 곳 이렇게 피부에 여러 층의 자극을 줘서 흉터 재생을 일으키고 대신 개별적인 각각의 시술의 강도는 좀 약하게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이렇게 흉터 치료는 강하고 확실한 효과를 노리는 방향에서 부작용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부가 거의 붉어지지도 않는 레이저 시술도 있고 주베륵 같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주사 치료 정도로 흉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 아무래도 치료 효과로만 보자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겠네요. 그러면 새살침은 어떨까요? 얇은 침으로 피부를 찌르기 때문에 피부 데미지가 크지 않고 부작용도 매우 적지만 어쨌든 피부 진피층을 뜯어놓기 때문에 피부 붉은기가 발생합니다. 이 점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지만 진피층의 재생으로 흉터를 채울 수 있기에 좋은 효과는 가져올 수 있죠. 침을 찌르는 횟수나 강도를 줄이게 되면 피부 붉은기를 줄일 수 있어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침 찌르는 횟수를 저도 좀 줄일까 고민도 하지만 아직은 효과적인 부분이 포기가 안 돼서 환자분들에게 치료 중 붉은기는 좀 감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흉터 치료의 변화 과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흉터 치료에 대한 기대와 생각이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최대의 효과를 원하는 분도 있고 천천히 치료해도 좋으니까 매일 출근하는데 지장은 안 줬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니즈를 가진 분들에게 치료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더 적은 붉은기로 최고의 효과를 내는 새살침을 열심히 연구해 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한의사 양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